옛날 옛적 아직도 산과 강이 푸르르던 어느 작은 마을에 성인이 되기를 꿈꾸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이었고 그는 맹자의 가르침, 특히 성설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한 본성을 증명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윤희는 이웃 마을에서 마음을 맑게 하는 샘이라는 신비로운 장소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샘의 물을 마시면 자신의 본래 선한 본성이 깨어나 더욱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이들이 그곳을 찾고자 했지만 샘의 위치는 극히 비밀스러웠습니다. 호기심에 찬 윤희는 이웃마을로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한참을 걸어가던 중 그는 낡고 허름한 집 앞에서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윤희를 보고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젊은이가 이렇게 멀리 어디 가는 길이냐? 윤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맑게 한다는 그 샘을 찾아 나섰습니다. 제 본성을 깨우고 더욱 선해지길 바랍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그 물샘이 꼭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보거라. 윤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곧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을 지나고 숲을 통과하며 그의 마음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는 굶주리고 또 어떤 이는 아프고 또 어떤 이는 외로움에 몸서리쳤습니다. 윤희는 길을 멈춰서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밭을 갈고 나무를 심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으며 그들 모두에게 조금씩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가던 어느 날 밤 그는 숲속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맨 마음을 맑게 하는 샘을 발견하게 되었고 맑고 투명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은 사랑과 연민, 자비심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깨달음을 얻은 듯 숲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샘을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의 요정 그 자체가 이미 그를 성선설의 본질로 이끌었고 자신이 찾던 것은 밖에 있는 샘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윤희는 마을로 돌아왔고 이 과정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눈빛과 미소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가 걸어온 여정의 이야기는 마을 전역에 퍼져 나가게 됩니다. 자신을 믿고 내면의 선함을 찾는다는 것은 특별한 힘이 있으며 그것을 나누는 과정이야말로 더욱 크나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맹자의 성선설이 실제로 실현된 하루 그렇게 윤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진정한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꿈은 자신에게 적용된 교훈을 세상과 나누는 것이었고 그 열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무의의 철학을 몸소 실천하며 살고 있던 한 현자가 있었다. 이 현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았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자 했다. 그러나 단순히 말을 통해서는 그의 철학을 이해시키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는 재미있는 사건을 기획했다. 어느 봄날 아침 현자는 마을의 광장 한가운데에 커다란 바위 하나를 놓았다.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이 바위를 옮기는 자에게는 그 말을 주겠소. 사람들은 현자의 제안에 흥미를 느꼈고 하나둘씩 도전에 나섰다. 첫 번째로 번쩍이는 근육을 자랑하는 대장장이가 나섰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밀어보았으나 바위는 이동조차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모험심 가득한 청년이 다양한 기구를 가져와 바위를 옮기려 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며칠이 지난 후 현자는 다시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 바위를 옮기지 않고도 그 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소. 그 누구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자에게 상을 주겠소. 그러자 마을 사람들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며 고민에 빠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아이가 용기 내어 현자에게 다가와 말했다. 바위를 그냥 놔두는 건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은 그저 철없는 아이의 말이라며 비웃었지만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이 아이가 정답을 찾아냈구나. 그저 그대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다. 이 바위는 사실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아 주변을 지나가는 길도 막지 않고 그 자체로도 아름다움을 주고 있지. 바위를 억지로 옮기려 하기보다는 바위가 그 자리에 있게 된 이유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의의 철학이라네. 현자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사람들은 무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것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의 개입을 피하고 그 자체로 세상의 흐름을 존중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연 속에 자신을 두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갔다고 한다.
이는 그들이 더 조화로운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 결과 마을은 더욱 평화롭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현자가 전하고자 했던 무의의 철학, 하지 않음을 통한 더 큰 성취와 평화에 대한 이야기였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조선시대 어느 작은 마을에 태계 이황의 기호발설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노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노학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기호발설의 원리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노학자는 마을 중심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는 광장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느티나무를 보십시오. 그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나무는 단순히 나무가 아닙니다. 이 느티나무는 바로 이와 기, 조화로운 춤을 담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이는 이 나무가 자라며 지켜야 할 본질적 원리, 즉 자연의 목소리라면 기는 나무의 잎사귀와 같이 줄기를 이루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 둘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밀어내며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노학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느티나무의 이해를 깊게 받아들이길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손을 흔들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무에게 물을 주고 태양빛이 내리쬐는 건 역시 이와 기의 조화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무를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 그것은 바로 이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길로 물을 주고 땀 흘려 가꾸는 행위는 기의 도움이죠. 이때 어디선가 꼬마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나무가 더 크고 멋지게 자라는 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노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 좋은 질문이구나. 나무가 더 크고 멋지게 자라는 것은 우리와 자연이 이와 기의 균형을 잘 맞출 때 가능하단다. 예를 들어 너무 많은 물을 주면 나무는 뿌리 썩은 병에 걸릴 수 있고 너무 적은 물을 주면 말라 죽을 수 있지. 여기서 우리는 나무의 상태를 잘 살피고 그에 맞는 적절한 돌봄이 필요하단다. 이게 바로 이기호발설의 일환이지. 다른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이해해갔습니다. 노학자는 이어서 인간의 삶에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음을 깨우치고자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도덕성과 봉사의 정신이 일하면 이를 실천에 옮기고 행동하는 것이 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기 수양을 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의 성장을 통해 이기호발설을 떠올리며 자신의 삶에서도 이와 기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마을은 점점 더 따뜻하고 조화로운 공동체가 되었고 느티나무는 더 두껍고 푸르게 자라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학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며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삶의 이치를 전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그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긴 세월을 보냈고 사람들은 그 아래 모여 자신들이가 왕이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졌고 느티나무와 더불어 마을을 푸르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한 마을에 율바른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한양에 가서 공부를 하던 중 마을에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이기의 원론이라는 복잡한 이론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철학을 단번에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율바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마을에는 이치라는 어르신 가기은이라는 성격이 활발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치는 마을의 모든 사물과 현상의 이치, 즉 원리와 법칙을 꿰뚫고 있었고 기호는 늘 에너지가 넘쳐 나무를 베고 밭을 일구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매일 아침 마을 광장에서 만나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끝나지 않는 논쟁에 피곤해졌습니다. 이치와 기훈이 함께 마을 행사 준비를 한다면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을의 현명한 어른이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치는 행사 기획을 맡고 기훈은 실행력을 발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준비가 시작될 때 이치는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반면 기훈은 자신의 체력을 이용해 무거운 기구를 옮기고 무대를 설치하며 모든 실질적인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행사 당일 온 마을 사람들이 기대와 설렘 속에 모였습니다. 이치는 무대 위에서 정돈되고 깊이 있는 개막사를 했고 기훈은 관객들을 웃음과 힘찬 박수로 이끌며 장례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행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치와 기호는 서로 다른 능력과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했을 때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기훈이 없었다면 모든 계획은 꿈에 그쳤을 것이고 이치가 없었다면 그저 힘든 노동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바르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치와 기운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 더욱 풍성하고 값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기가 둘이 아니고 하나이듯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복잡한 철학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서로 다른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율바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이론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었다며 스스로도 기뻐했습니다.